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최대 논란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거냐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 저는 그날 이렇게 보면서 장관께서 총선 출마 안 하겠구나. 어떻게 이행할까?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법을 보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총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님. 오늘 상정되는 고유법안 중에 이제 의안 번호 16번이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보면 클린 공익법인이라는 것 신설을 하고 여러 이제 규정 사항과 규제 사항에 대한 새로운 신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소개를 들었을 때에는 좀 오래된 제도잖아요. 낡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낡은 제도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정도의 것이다라고만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법안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재벌가에서의 편법, 세금 없는 의결권 상속 등의 편법으로 악용되는 데 공익법인들이 활용이 되고 동원이 됐었던 적이 많고 지금도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게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있지는 않은지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관심 많으셨던 분이니까 저도 좀 유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벗어던지고 특혜 논란은 또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올라오는 법안들 중에 내용을 보면 공중협박범 처벌하기 위한 법안, 그다음 무기징역, 무기금고 집행 중에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다른 사항. 몇 번이죠? 이게 10호, 그다음에 14, 15, 31항입니다. 보면 어쨌든 전자장치 부착 법안, 치료 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성폭력, 살인 같은 강력범죄, 마약 같은 치료가 중요한 범죄에 있어 국민 불안이 크고 법무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이것이 다 국민적인 논란, 심지어는 위헌 논란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논란도 어디다 이걸 설치할 거냐,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데 이게 남아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논의가 앞장서면 사실 이 논의를 아예 시작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건 뒤로 빼자고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저는 그날 이렇게 보면서 장관께서 총선 출마 안 하겠구나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하셨는데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밀고 가면서 지금 오히려 입법 예고가 12월 5일 날 이제 겨우 끝났고 앞으로도 한 5, 60일은 더 있어야 이게 국회로 넘어올 텐데 논란은 다 뒤로 넘기고 이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시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일에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시겠는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이후에 법무부가 책임져 갈 건지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최대 논란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거냐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26개 있는 보호감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분명한 건지 그때 검토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검토 대상으로 여전히 있는 건지 등등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린 공익법인 관련된 건 하고요. 제가 지금 우려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지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6번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악용의 우려는 공익법인을 법률로서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이 법에서 저희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배당 가능 이익과는 무관하게 일정 액수 이상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특례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 자본 충실의 의무가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보면 공익법인이 어떤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법은 말씀하신 그런 거 외에도 좀 그 신중하게 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소위 단계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일련의 의원님들도 의원 입법으로 되셨지만 흉악범들이라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사실 모든 법은 피의자나 범죄자를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과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해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의 지점에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낸 법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신 법들이라든가 권칠승 의원님이 내셨던 전자장치법이라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들이 다 충분히 있고 건건이 충분히 논의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할 거냐 말 거냐 단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넘게 저희가 준비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까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법을 보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야당 의원님께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